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포피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음경을 조일 경우 혈류장애로 귀두 부위에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에 한번 복통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낮 시간에 아픈 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병원을 가면 되니까요. 문제는 야간에 휴일에 아픈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병원이 쉬기 때문에 진료를 보려면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는데, 사실 응급실 진료라는 게 간단하지는 않으니까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급실까지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다음날 병원 진료를 보려고 기다리다가 오히려 일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이라도 한밤중이라도 반드시 응급실 등 진료를 봐야 할 응급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활 속 응급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말 심각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응급실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흉통이죠. 가슴 통증, 특히 이 왼쪽 가슴이 갑자기 아프다면 심장 문제일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보셔야 합니다. 흔히 심장 문제라고 하면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보통 이것들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자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협심증은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진 질환입니다. 심장이 하는 일은 우리 몸 곳곳으로 혈액을 보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건데, 이런 심장 역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이 바로 관상동맥이고, 크게 3개의 관상동맥을 통해 심장도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협심증이란 이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증상이 발생하고 저절로 호전이 될 수도 있지만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힐 경우 심장 근육이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질환입니다. 왼쪽 가슴이 아프고 뻐근하다면 협심증을 확인해 봐야 하므로 응급실 진료를 봐야 하는 거죠. 이외에도 방사통이라고 해서 등까지 아프거나 이 왼쪽 목이나 어깨, 팔까지 뻐근한 통증이 퍼진다면 더더욱 응급실로 가셔야죠. 관상동맥이 좁아지다 못해 완전히 막힐 경우 이 관상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 심장 근육이 죽게 됩니다. 이 경우가 바로 심근경색이죠. 조직으로 혈액이 들어가지 못해 조직이 괴사되는 것을 경색이라고 하는데, 심장 근육, 즉 심근이 경색되는 질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심장마비란 엄밀히 말해 의학적 진단은 아니고요. 심장의 기능이 멈추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심근경색이 지속되어 심장의 기능이 멈추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이러한 심장질환은 모두 심각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으니 바로 응급실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뇌출혈, 뇌경색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심장만큼 중요한 장기가 바로 뇌죠.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역시 응급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크게 뇌혈관이 터져서 머리에 피가 고이는 뇌출혈과 반대로 뇌혈관이 막혀서 뇌 조직이 괴사되는 뇌경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응급실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응급 상황이거든요. 일단 심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몸이 한쪽으로 기울고 걸음을 잘 못 걷거나 걷더라도 한쪽으로 기울게 걷는 경우, 얼굴이나 몸의 한쪽 혹은 양쪽에 마비가 오는 경우,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 말이 어눌해지고 잘 나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갑자기 발생한다면 뇌 문제일 수 있으므로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이 있다거나 뇌출혈, 뇌경색에 과거력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빨리 응급실 진료를 보셔야 하고요. 대부분의 응급실에서
심근경색과 뇌경색은 분초를 다투는 응급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분 1초라도 병원에 빨리 도착하여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후유증 없이 치료가 잘 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외에도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알레르기성 쇼크도 있습니다. 영화 등에서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땅콩이 들어간 잼이나 음식을 먹고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쇼크인데 시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드러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특정 음식이나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몸에 발진이 생기고요. 홍반과 함께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할 경우 우리 몸에 점막이 붙게 됩니다. 눈이나 입술 등이 퉁퉁 붓기도 하고요. 기관지 점막이 부으면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천식 환자처럼 숨 쉴 때 쌕쌕 소리가 나고 호흡곤란이 오게 됩니다. 이 경우 혈압이 떨어지면서 쇼크 상태가 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내원해야 합니다.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할 게 아니라 바로 119를 불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음으로 어린아이에게 올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먼저 고열입니다. 사실 발열은 소아에게 있어 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세 이하의 소아에게 39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된다면 열성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열성 경련에 과거력이 있거나 부모 중 어려서 열성 경련을 앓은 적이 있다면 그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고열이 지속될 경우 응급실을 통해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종종 경험할 수 있는 상태 중 하나인 소아 팔꿈치 탈구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에게 종종 발생하는 경우로 이 팔꿈치 아탈구, 영어로는 풀드 엘보우라고 하는 경우죠. 소아의 경우에는 뼈나 관절의 성장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과는 모양이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팔꿈치 관절의 경우 성인은 이 아랫팔을 이루는 노뼈와 이를 잡아주는 팔꿈치 인대가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인대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아서요. 이렇게 원통형 모양으로 비교적 느슨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때 팔을 과도하게 잡아당기게 되면 이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이들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경우거나 옷을 벗기다가 혹은 팔을 잡고 이렇게 아이들을 들어주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어디를 부딪히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아파하고 팔을 잘 못 움직여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볼 필요가 있고요. 엑스레이 등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병력 청취와 간단한 신체 검진으로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 역시 도수정복술이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탈구 부위를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이외에도 감돈포경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남자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경우로 성기 끝에 있는 포피가 귀두 뒤쪽으로 젖혀진 후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아의 경우 부모님들이 위생을 생각을 해서 포피를 젖혀서 그 부위를 씻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 이 과정에서 뒤로 과하게 젖혀진 포피에 구멍이 너무 작아서 음경을 조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지체 없이 치료를 해야 하는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포피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음경을 조일 경우 혈류장애로 귀두 부위에 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소변을 잘 볼 수 있는지 음경 피부나 귀두의 부종 여부나 색변화 등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의료인이 아닌 경우 판단이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병원으로 바로 내원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급성 복증입니다. 전에 복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흔히 충수염, 맹장염이라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 배가 아픈데 그 위치가 오른쪽 아랫배라면 특히 누워서
양쪽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배를 눌러봤을 때 배꼽 기준으로 오른쪽 아랫배를 눌렀을 때 심하게 아프다면 그 부위에 있는 충수에 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이 부위에 생기는 충수염은 약으로는 잘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염증 부위가 부어서 터지게 되면 복막염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요로결석입니다. 요로결석이란 소변이 내려오는 길인 요관에 딱딱한 돌멩이가 생겨서 요관을 막아버리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증상은 요관이 막힌 쪽 옆구리로 심한 통증이 발생을 하고요. 그 부위를 조금만 쳐도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신장과 요관은 후복벽 장기로서 이 복부 뒤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따라서 옆구리가 아프고 그 부위나 아픈 옆구리 뒤쪽을 살살 때려봤을 때 아프다면 요로결석을 의심해야 하고 응급실로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응급실로 가야 하는 이유는 치료 때문이라기보다는 통증 조절 때문입니다. 대부분 요로결석은 응급 상황은 아니므로 응급실에서 어떤 치료나 처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로결석은 통증 강도가 상당히 심하고요. 걸려있는 결석이 내려가지 않는 한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야간에는 밤새 통증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 참지 마시고 응급실로 내원하셔서 검사해 보고 요로결석이 맞다면 우선 통증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응급한 상황은 무수히 많고요.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왼쪽 가슴이 아프면서 등이나 목, 어깨, 팔 등으로 통증이 퍼진다면 심장 문제를,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증상,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면 뇌 문제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응급실 진료를 보셔야겠죠. 그러라고 만들어진 응급실이니까요.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